주영진의 뉴스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10억 원대의 뇌물수수와 350억 원대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요. 이명박 전 대통령 미리 준비한 글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올렸습니다. 검찰이 구속 기소하면서 밝힌 혐의 내용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나를 구속 기소함으로써 이명박을 중대 범죄의 주범으로 이명박 정부가 한 일들을 악으로 적폐 대상으로 만들었다. 저를 겨냥한 수사가 10개월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가히 무술 옥사라 할 만합니다. 정치 알파고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옥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 때 중대 범죄를 일으킨 사람을 처벌하는 일 또는 그 사건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옛날 조선 왕조실록에 보면 정열입 모반 사건 이것으로 이제 이어져서 경축옥사,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서인이 동인을 그야말로 싹쓸이한 그런 정치적 그 사건이죠. 기축옥사. 기축옥사. 이른바 이제 우리 옛날 그 삼위인곡, 송미인곡으로 유명한 정철, 송강정철, 이른바 그 서인의 영수가 돼가지고 동인들을 정치적으로 싹쓸이한 사건인데, 그거에 빗대서 올해가 이제 그 무술년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무술옥사라는 그런 이름을 본인이 붙이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는 이미 했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이죠. 국민에 대한 사과는 하나 없이 또 하나 주목되는 내용을 보면은 뭐 저렇게 저는 서울시장 대통령 재임 중에 월급 전액을 다 내놓았다. 그런 내가 무슨 부정한 축제를 했다는 말인가. 검찰 수사 가만히 봤더니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려는, 무너뜨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주장도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그 특징을 보면 몇 가지 좀 전에는 없었던 좀 이례적인 그런 특징이랄까요? 또 나름대로의 의미라고 할까요? 본인이 부여하고 싶은 그런 의미들이 좀 눈에 띄는데, 우선 첫 번째는 이 구속 수감돼 있는 전직 대통령이 기소에 맞춰서 반박 입장문을 낸 것 자체가 이례적이고, 그것도 소셜 미디어, 페이스북을 통해서 낸 것, 그리고 또 하나 내용을 지금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200자 원고지 기준 12장이라 그러니까요. 그리고 과거에 보면은 그 이른바 그냥 정치보복이라는 두루뭉실한 그런 말들로 돼 있었던 거를 하나하나 법적 자문까지 받아간 듯한 느낌을 줄 정도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돼 있는데, 아마 이것들은 그 법적인 대응, 다시 말해서 재판을 거부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 하는 그런 향후 메시지를 함께 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경향신문은 아침에 봤더니 이명박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글을 자세히 일면에 크게 보도하면서 말이죠. 보수 세력을 향해서 일종의 결집을 호소하는 내용의 메시지다 이렇게 크게 보도를 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대한민국을 지켜달라 이런 호소도 했고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특징도 몇 가지가 있죠. 뭐냐면은 그 페이스북에 이제 다 글을 올린 다음에 그걸 제일 뒤에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명서 마지막에 대한민국 17대 대통령 이명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난 3월 23일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 그때도 이제 페이스북에 마찬가지로 이제 성명서 성격의 글을 올렸었는데 그때는 그냥 글을 올렸죠? 이명박 이렇게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 이런 그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을 강조한 점, 그리고 아까 뭐 네이밍에서 나왔습니다만은 그런 이름 붙이기를 그 무술 옥사라고 한 점, 그리고 검찰을 명명하기를 정권의 하수인이라고 여기서 표현한 점,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은 이거는 자연인 이명박에 대한 단죄가 아니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정치보복 프레임이다. 이 의미를 강조하고 그러면서 이른바 자유민주 체제라든가 이런 단어들을 좀 상당히 많이 좀 구체적으로 기술을 했거든요. 이런 것 자체가 보수를 향해서 그 이른바 그 결집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어떤 그 검찰 수사의 부당성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기소하면서 밝힌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대통령 재임 기간에 대통령으로 일하고 있는 기간에도 뭐 공천이나 공직을 매개로 해서 금품을 받았다. 뭐 이런 내용까지 이른바 개인 비리다라고 하는 점을 상당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또 새롭게 구속할 시점에는 드러나지 않았던 새롭게 밝혀진 내용들도 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새롭게 밝혀진 것이 지난번에 내곡동 아마 사저 특별검사의 그 수사 상황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6억 원의 돈이 그때 발견이 됐었습니다. 근데 6억 원의 돈이 발견됐을 때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의 그 아들인 시영 씨가 했던 말이
그 큰아버지한테 받았던 것이다. 그 이동용 회장한테 받았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상은 회장한테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예. 조사해 보니까 청와대에서 김윤옥 여사로부터 3억 5천만 원이 이 아들에게 흘러간 그런 정황이 발견됐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이제 삼성동 집 전세를 쓰는데 아마 활용된 것 같다. 이런 새로운 내용을 추가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그 큰아버지한테 받은 돈이 아니라 김윤옥 여사한테 받은 걸로 봐서 일정 부분 다른 용도로 받았던 돈, 그게 뭐 국정원 특활비가 됐든 다른 용도로 받았던, 적시는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돈도 좀 뭔가 수상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정황 자료로 검찰이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스의 실소유주는 MB다라고 검찰은 밝혔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를 통해서 다스는 내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것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예, 그 내용을 하나하나 반박을 했습니다. 다스 문제, 그다음에 이른바 삼성의 그 소송 대납비 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국정원 특활비 문제 이렇게 조목조목 하나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 다스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스의 주식을 한 주도 갖고 있지 않다. 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고 다만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설립에서 운영 과정까지 경영상 조언을 해준 적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변호인들이 앞으로 이제 그 법적 공방을 벌일 때 실질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논리와도 좀 맞닿아 있습니다. 변호인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이 등기에 이름이 없는 상황에서 실소유주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바뀐 적은 한 번도 없다. 이 내용을 강조하고자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예. 있는데 이 부분과도 그 일정 부분 그 법적 자문이라든가 어떤 맥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협의하거나 좀 거친 듯한 그런 느낌도 개인적으로는 좀 받았습니다. 다스의 실소유주 문제를 둘러싼 공방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도 핵심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네요. 사실은 그걸 사실이라고 전제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요. 또 하나 재판부가 배당이 됐더라고요. 형사합의 27분가 하는데 부패 전담 사건을 맡고 있는 전담 재판부라고 하는데 정계선 부장판사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다루는 부장판사가 여성 부장판사다. 예, 뭐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지켜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말이죠. 어쨌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 1심에서 유죄 선고받았을 때 논평이 나왔어요. 지금 가장 가슴이 서늘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기소한 다음에는 논평을 내놨습니까? 안 내놨습니까? 좀 본 기억이 없어요? 네, 공식적인 논평이 어제도 없었죠. 예. 그러니까 무슨 논평을 내놨느냐 하는 것이 관심인데 어제는 논평을 안 내놓은 것이 예. 뉴스가 되는, 그리고 오늘도 별도의 논평이 여전히 없었습니다. 이 얘기인즉슨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는 것이 뭐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지금 당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표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이제 아주 노골적인 그런 속내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는 조금 결이 다르게 대응하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어쨌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의 대통령인데 구속 기소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이것도 침묵의 메시지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은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인지.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은 보수의 이름으로 자기한테 좀 뭔가 메시지를 줬으면 하는, 좀 도와줬으면 하는 메시지를 사실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정작 제1보수 야당이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에서 응답해주지 않은 셈이 돼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응답하라 보수, 여기에는 자유한국당도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유한국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드라마 제목이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면 다른 정당들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오늘 아침에도 반응 나왔고 어제도 나왔었죠?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반성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한술 더 떠 이명박 박근혜는 서로 싸우다 공동의 정적에게 똑같이 당한 것이라는 저혈한 발언을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감옥에 수감된 2명의 전직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 국민에게 사죄하고 용서부터 구하길 당부합니다. 앞으로 재판 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고 만일에 실체적 진실을 둔갑을 시켜가지고 정치 보복 차원에서
검찰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이건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이 되긴 합니다만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동의하기가 어렵다. 김태년 민주당 정치기장이 언급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SNS 글은 이미 어제 소개해드린 내용 같은데요. 그 SNS 글 잠깐 보여드릴까요? 김태년 민주당 정치기장이 비판을 했는데 적은 바뀌었는데 아군끼리 총질하고 싸우다가 똑같이 당한 것이다. 이명박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이야기한 겁니다. 더는 내부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홍준표 대표의 이 메시지 아마도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내부 분열하지 말라는 메시지로 박근혜,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 사건을 활용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있다 보니까. 예, 당 안쪽에서 보게 된다면은 이른바 친홍 대 반홍으로 갈라져 있는데 반홍이 더 이상 나한테 시비 걸지 마라 이런 뜻으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당 밖에서 본다면은 자, 보수적인 유권자 여러분, 바른미래당에 투표하지 마시고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세요. 사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 예. 말을 저렇게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기소 요거를 계기로 해가지고 저런 또 다른 표현으로다가 그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은 5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도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나 측근들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정치적 메시지가 계속 나올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때마다 이것이 정치권의 공방의 소재로 부상한다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공방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인물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19대 국회의원이었었는데 이제 그 금융감독원장 임명이 됐죠. 임명됐는데 예. 그 뒤에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주로 이제 언론에서 붙인 이름으로는 이른바 갑질 출장 의혹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입니다. 대략 요약하자면은 그 남의 돈으로 김기식 원장이 그 19대 국회의원 시절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었습니다. 그게 정무위원회가 금융기관들을 관할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인데 여기서 그 산하기관의 돈으로다가 출장을 많이 갔었다. 그래서 한국거래소가 돈을 낸 우즈벡 출장이 있었고 우리은행이 돈을 낸 중국과 인도 출장이 있었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부담했던 미국과 유럽 출장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김기식 의원 뭐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그 김영란법을 주도할 정도로 도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이제 그 도덕성에 대한 본인이 제기했던 남을 공격하고 또 사회에 제기했던 그런 점에서의 도덕성 문제가 이제 다시 제기된 건데 이것이 이제 제기된 의혹에다가 본인의 해명 그리고 청와대의 해명 이 과정에서 이제 거짓말을 한 의혹 그리고 그것에 덧붙여서 논란이 좀 확산되는 그런 것들이 좀 덧붙여져 있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건은 가만히 보면 말이죠. 언론이 먼저 의혹을 제기했어요. 예. 그러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본인의 이름이 아니라 금감원의 이름으로 지난 일요일에 그 해명하는 자료를 내놨고 어제 아침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자유한국당의 주장을 통해서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이다라고 했더니 어제 오후에 또다시 금감원에서 보도자료 짤막하게 내놓고 인턴 사원도 사실은 정규 보좌관과 똑같은 전문적인 영역에서 일했다라는 해명자료 내놨고 또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가 포스코의 지원을 받아서 해외 연수 갔다 오지 않았느냐 시민단체에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도 봤더니 거기에 대해서만 했더라고요. 포스코 측이 확인해 본 결과 절대 아니다. 뭔가 오류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누구의 돈으로 해외 연수를 갔다 왔는지에 대해서는 또 밝히지 않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의혹이 제기되면 거기에 대해서만 짤막하게 해명하는 식으로 현재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총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그 큰 틀에서의 그 문제점 이것을 그 모든 것이 설명되는 그런 해명이 아니고 하나의 문제가 제기되면 그거 문제에 대해서 해명하다가 그 또 다른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고 잠깐 기다리세요 한 다음에 다시 설명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부담으로 다녀왔던 그 미국과 유럽 출장. 이것도 처음에는 이제 정책 비서, 다시 말해서 그 총리실 산하에 이제 경제인문사회연구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를 총괄하는 그런 정책 비서가 갔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알고 봤더니 이제 그 당시 인턴이었다 그러니까 또 인턴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은행이 부담했던 중국 출장 이것도 공식 출장이었고 공식 업무 외에는 없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나중에 예. 봤더니 또 하루 정도는 이게 이른바 관광 일정이 포함돼 있었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계속 덧붙여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 좀 의혹이 확산되고 급기야는 오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검찰에 고발하는 단계까지 지금 이르는 상황입니다. 청와대 결론은 분명하게 어제 밝혀졌죠. 청와대 입장에서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야당의 주장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사를 다시 한번 해봤다. 그러나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경질을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제 그렇게 얘기가 나왔었죠. 국민의 눈높이에는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명 철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메시지가 계속 강행하겠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니까 민주당에서도 금융개혁을 좌초시키기 위한 흠집내기자 음해 세력의 이른바 음모론이다 이런 식의 이제 반응으로다가 이제 뭐랄까 정면 충돌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인데 하나하나 지금 뭐 당론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들 심지어는 상대적으로 좀 여당 쪽에 좀 가깝게 가 있는 정의당조차도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결론이 어떻게 날지 굉장히 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고 어쨌든 청와대와 민주당은 지금은 진영 싸움의 입장에서 이거는 여기서 밀리면은 안 된다 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 임명된 상태에서 낭만은 없다 하는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화면에 자유한국당의 장제원 의원과 윤재우 의원이 나타나는데 국회가 아니라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신보라 의원도 같이 왔네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뇌물죄와 직권남용죄, 공직자윤리법 등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서 자유한국당 의원 3명이 서울중앙지검에 와서 기자들 앞에서 미리 준비한 입장을 읽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지시로 엄밀하게 조사를 해봤는데 국민의 길에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이지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 내렸다. 그러면 야당, 자유한국당뿐 아니라 지금은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의원이 똑같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고발장 내기 위해서 검찰에 나온 장면 방금 전에 보셨습니다.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가 서울시장 선거 앞으로 본격화할 텐데요. 여기에서도 쟁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정치인들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하고 있는지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돈은 먹었지만 봐주지 않았으니 괜찮다는 식인데 정말 제정신입니까? 국민을 우습게 보며 국민의 눈높이를 멋대로 재단하는 청와대의 교만과 폭주가 도를 넘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기식 금감원장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십시오.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입장을 박 시장님 그리고 또 다른 경쟁자들도 과연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개적으로 의견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해서 안철수 후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무엇인지 저는 너무 정략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해외 출장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이제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본인이 사과했고요. 저는 이제 그 정도에서 그칠 문제지 이게 금감원장 김기식 의원의 어떤 전문성 역량에 대한 평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김기식 원장의 어떤 뭐 출장 그것이 저는 잘한 것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또 정무위 간사를 그 당시에 하면서 법적인 어떤 그 성과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런 또 성과를 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또 그 안티 세력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예비후보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은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우상호, 박영선 두 의원의 이야기만 드렸다는 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여당과 야당의 시각차가 큽니다. 야당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세를 펼 텐데 말이죠. 어떻습니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경질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일단 버티기로다가 방향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상호 후보라든가 또는 그 박영선 후보 공이
얘기를 잘 들어보게 되면은 청와대가 저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버티기 그리고 일단 임명 옹호 이런 쪽으로 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간에 높은 대통령의 지지율 상에서 서울시장 예비 경선도 당내 경선은 친문들의 입장이라든가 이런 거 영향력이라는 게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의식한 것 같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심은 결국 요약하자면은 적폐청산의 기준이라는 것 이것을 김기식 본인에게도 적용해주길 국민들은 바란다.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안철수 지금 후보 같은 경우에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바른미래당의 경우에도 그런 강경 입장이라 그럴까요? 그런 것들이 계속 이어지면서 바른미래당도 오늘 검찰 고발한 것도 결국 안철수 후보의 입장이라든가 일종의 각세우기 요것에 계속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말씀드린 순간 자유한국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오늘 확정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도 저렇게 본인의 팻말을 들고 금융감독원 앞에서 일종의 시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턴 동반 황제 외유 온 국민이 분노한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SBS의 박문신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